흐르는 물은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들 비가 내린 뒤에 산의 경사진 곳을 자세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변화가 보였나요? 물이 흘렀던 흔적도 보이고, 흙이 깎이거나 깎인 흙이 흘러내려서 쌓인 곳이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흐르는 물이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땅의 표면을 지표라고 해요. 비가 내린 뒤에 산의 경사진 곳에서 흙이 깎이거나 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봅시다. 비가 많이 오면 산의 경사진 곳에서 흙이 깎여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흐르는 물은 땅의 모습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흙이 깎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흐르는 물에 의한 지표의 모습 변화 관찰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꽃삽, 흙, 생모래, 페트병, 물, 색연필, 면장갑. 꽃삽을 사용할 때에는 면장갑을 끼세요. 어떻게 할까요? 꽃삽을 사용해서 흙 언덕을 만들고 생모래를 흙 언덕 위쪽에 뿌립니다.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흙 언덕을 손으로 살짝 두드려서 다듬어 주면 좋습니다. 학교에 별도의 흙 놀이장이 없으면 운동장 흙을 이용하거나 철봉이나 멀리뛰기 시설에 있는 흙을 이용하면 됩니다. 흙 언덕 위쪽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흙 언덕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봅시다.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흙 언덕 위쪽에서 물을 흘려보내고 흙 언덕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봅시다. 흙 언덕에서 흙이 깎인 곳과 흙이 쌓인 곳을 관찰해 봅시다. 생모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 흙 언덕 위쪽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흙 언덕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 29쪽에 예상한 것을 써보세요. 실험 관찰 29쪽. 흐르는 물은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 흙 언덕을 만들고 생모래를 흙 언덕 위쪽에 뿌린 뒤에 물을 흘려보내면 흙 언덕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서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물을 뿌리면 흙모래가 아래로 내려올 것 같죠? 이렇게 흙 언덕의 위쪽에 있는 생모래가 물을 흘려보내며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물이 흐르면 흙 언덕의 위쪽에 있는 흙이 아래쪽으로 떠내려와 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시고요. 글로도 써주세요. 그러면 예상했으니 우리 실제로 실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흙 언덕 위쪽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보고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됐나요? 위쪽에 있는 생모래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흙 언덕의 위쪽이 파였네요. 그리고 위쪽에서 파인 모래가 어디로 갔어요? 흙 언덕의 아래쪽으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흙 언덕 가까이에서 물을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흘려보내주고요. 물이 모자랄 것 같으면 수조에 물을 떠놓고서 실험을 하면 더 편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흙 언덕의 위쪽에는 흙이 깎여서 패여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패여 있는 곳에 있던 모래가 밑으로 내려와서 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흙 언덕의 모습이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흙이 깎인 곳, 흙이 쌓인 곳이 있네요. 흙 언덕의 모습 변화. 흐르는 물은요, 바위나 돌, 흙 등을 깎아서 낮은 곳으로 운반해서 쌓아놓습니다. 지표의 바위나 돌, 흙 등이 깎여 나가는 것을 침식 작용이라고 하고요. 운반된 돌이나 흙이 쌓이는 것을 퇴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장에서 해볼 수도 있고요. 유수대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수대를 통해서 실험을 하면요. 흐르는 물에 의해서 물길이 변화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지표가 깎인 것이 위에서 떨어진 물, 즉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의 세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물이 흐를 때 나오는 침식작용, 퇴적작용에 의해서 지표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덕에 물을 부을 때요. 이 언덕하고 물 사이에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띄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물을 부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유술대는 어떻게 실험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유수대에 물을 뿌리면은 물이 흐름에 따라서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겠죠? 물의 양에 따라서 파이는 양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에 따른 지표 변화를 한번 볼게요. 기울기에 따라서도 기울기가 급하면 더 많이 파이고 완만하면 덜 파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험 관찰 30쪽에 정리해 볼게요. 흙언덕 위쪽에서 물을 흘려보낸 뒤에 흙언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흙언덕의 위쪽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위쪽에 있던 흙이 아래로 내려오죠?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으로 나타내 주세요. 흙 언덕에서 흙이 많이 깎인 곳과 흙이 흘러내려서 많이 쌓인 곳은 어디였나요? 많이 깎인 곳은 윗부분, 언덕 위쪽이고요. 많이 쌓인 곳은 언덕의 아래쪽이었죠?
생모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화살표로 나타내 볼게요. 생모래가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움직였다는 것을, 흘러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흙언덕의 모습이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물 때문이겠죠? 흐르는 물이 흙언덕 위쪽의 흙을 깎고 운반해서 아래쪽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의해서 지표가 변할 수 있어요. 깎여나간 곳, 쌓인 곳 이렇게 있었죠? 깎여나간 곳은 침식작용, 쌓인 곳은 퇴적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은 세 가지 작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침식작용, 흐르는 물은 토양 속에 있는 물질을 녹여서요, 기반암에서 암석 조각을 깎거나 하천의 바닥, 측면을 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V자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천의 바닥을 깎는 거는 주로 하천의 상류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침식작용은 옆을 깎는 건데요. 침식과 퇴적이 평형을 이루는 평지의 하천에서는 에너지가 큰 쪽에 흐르는 물이 강의 벽을 침식시켜서 이렇게 S자 모양, 이렇게 침식시켜서 강의 S자 모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깎아 나가면서 그 깎은 퇴적물들을 하류로 운반을 시키는데요. 그때 물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퇴적물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알갱이가 큰 것들은요, 바닥을 굴러가는 형태로 운반되는데요. 홍수와 같이 에너지가 커질 때 활발히 이동합니다. 이런 이동한 퇴적물들이 흐르는 물의 속도가 감소하고 운반 능력이 줄어들면 퇴적물 중에 입자가 큰 것부터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천의 운반은 다양한 크기의 고체 입자를 크기별로 분리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흘러오던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흐르는 물은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 주변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